뮤직 앤 컬처 곧다는 거라는 팟캐스트의 이제 진행을 맡은 문화기획자 류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신 퇴근 후 디제잉이라는 커뮤니티의 이제 대표를 맡고 계신 장규일 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규일입니다. 예,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줄 몰랐어요. 되게 떨리네요, 지금. 네, 엄청 떨려요. 저희 네. 첫 번째 팟캐스트 찍어봅니다. 막 말만 하다가 진짜 찍으니까 막 손이 바들바들 하네, 지금. 네, 저희는 얼마 전에 이제 바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끝이 난 엠넷에서 진행했던 DJ 컴피티션 헤드라이너. 이제 헤드라이너가 끝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곧단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곧단 거. 우린 정말 곧단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라서. 네. 네. 솔직히 뭐 이 씬 자체도 약간 곧단 거 수준이잖아요. 대중음악 사이에서. 가벼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곧단 거. 일단 헤드라이너에 대한 리뷰를 열심히 저도 헤드라이너에 대한 글을 써온 입장으로서 이렇게 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되게 좋고요. 자, 헤드라이너가 뭐죠? 설명을 제가 간단히 드리면은 헤드라이너가 이제 엠넷에서 있는 공식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제 2015년 전 세계 음악 트렌드의 중심은 DJ. 이제 DJ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할 DJ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한국과 아시아 그리고 전 각국의 이제 실력파 DJ들이 경쟁을 펼쳐서 최고의 DJ를 가리는 컴피티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써놓고서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과 아시아에 있는 실력파 DJ들을 뽑아. 너무 그러니까, 디테일해, 너무 디테일해. 네, 뭔가 보이죠? 이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는 아니고 아시아권에서의 이제 행해지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전 세계라고 얘기를 해야 네. 사람들이 또 뭔가 글로벌하게 하는구나 하는 거지. 간지나죠. CJ 시작부터 뭐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봐요, 사람들은. 가뜩이나 안 보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1화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먼저 출연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네네. 출연진이 누구 있었죠? 출연진이 총 11분 나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냥 무작위 순으로 불러드릴게요. 조이, 네. 엑소더스, 한민 씨와 돈 스파이크 씨가 함께했던 엑소더스가 있고요. 우리 탁, 그리고 스케줄원, 네. 샤넌, 킹맥, 제아애프터, RT, 바가지, 션, 그리고 이제 아난 이렇게 네. 11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총 11분 이제 다른 성격, 네. 다른 형태의 DJ분들이 나오셨는데 뭐 각자에 대한 설명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 네. 한번 헤드라이너 1화부터 마지막인 6화까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화 때는 네네. 어떤 일이 있었나? 아무래도 1화 때가 이제 굉장히 엠넷에서 시작하기 몇 주 전부터 공을 많이 들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엠넷의 책임 프로듀서분 페이스북을 제가 유심히 봤었는데 네. 어떤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고 소위 말하는 욕을 먹기 시작하면서 또 안티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어진 걸 본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까시는 것도 봤고요. 그러면서 헤드라이너 공식 로고가 나오고 이제 막 1분짜리 영상이 막 나오면서 많은 예, 그 그렇죠. 티저를 보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과연 뭐 어떻게 하느냐 해서 실제로 하기 전에 그 뭐 경연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블로그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을 재고 돌리더라. 네.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어그로가 촉발이 된 거죠. 그렇죠. 아직 세계 어디에도 없는 DJ를 주제로 한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죠. 미국에서 뭐 사이먼 코엘이 이제 DJ 관련 프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전에 먼저 한국이 선수를 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전에 따라할 수 있는 포맷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뭐 몇 분 룰, 10분 공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기존의 DJ가 하는 방향과 굉장히 다르니까 이슈가 많았고 또 티저의 가장 큰 논란은 이제 노란머리 주인공 이제 DJ 소다님이 블러 처리가 된 상태에서 광고가 나와가지고 정말 저는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엄청난 이슈 아쉬웠어요. 메이킹이 됐었죠. 네. 여성 DJ로서 지금 최선두 아닙니까 지금 DJ 소다 한국을 씨가? 대표하는 최고의 DJ라 생각합니다. 한류 DJ. 사랑합니다. 저희가 곧단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무슨 뭔가를 대표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지금 발언은 뭐 저희의 정말 사견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너무 이렇게 선정적으로 방송에 가면 안 돼. 우리가 DJ 소다 씨가 얼마나 우리나라 K-팝 또 DJ로서 노력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심 있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아무래도 그 헤드라이너의 편성 시기가 슈퍼스타 K랑 어떤 쇼미더머니 이 양대 그 서바이벌 오디션을 이어서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관심이 있었고요. 어떤 뭐 댄싱 라인이나
어떤 뭐랄까 언프리티 레스타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그 두 개의 파급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시작이다 보니까 네. 대중적인 인지도도 네. 낮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어떤 스피노프로 시작한 것들도 좀 있다 보니까 네. 좀 예상했던 것만큼은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헤드라이너를 기획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엠넷은 1년 내도록 서바이벌을 하는 거죠. 그렇죠. 1년 내내 사람들에게 계속 욕하고 쪼이는 그런 긴장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광고가 들어오거든요. 지금 또 언프리드 스타가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일화를 보면은 음. 이제 메인 스폰서가 W 호텔입니다. W 호텔 네, 라이프 브랜딩 뭐 하죠? 굉장히 비싼 호텔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스타우드라는 이제 세계적인 그렇죠. 그 계열사에 운영하는 W 호텔이 네. 이런 라이프 컬처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 메인 스폰서가 됐고. 제가 대학교 때 약간 호텔 경영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굉장히 모텔인데? 호텔 씬에 얼굴은 모텔인데? 얼굴은 모텔이지만 그래서 내가 안 됐나? 아. 취직이 너무 이게 얼굴만 보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어쨌든 굉장히 W 호텔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이런 호텔계에서 젊은층 특히나 트렌디한 것 실제로 W 호텔 보면 우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호텔과 다르게 약간은 그 바와 또 디제잉이 굉장히 밀접하게 로비에 과감하게 배치한 것도 좀 그렇죠. 있고 그런 편에서 아마 그 호텔이랑 연계를 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뭐 선택권이 없었던 옵션이 없었던 것 같아요. W 호텔을 했었던 것 같고 마땅한 공간이 없었던 것도 많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호텔 위치 자체도 좀 약간 간지나는 데 있어요. 구석에 있고. 그렇죠. 네.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바에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네. 서로 어떤 DJ가 참가했는지 확인을 했고 아마 분명히 미리 누가 나왔는지 자기들끼리 알고 다 있었을 알지, 테지만 알지 뭐 알지 뭐. 네.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단톡방이 있지 않을까. 단톡방이 있을 수도 단톡방이 있고요. 있었을 거야. 그래서 막 그럴 수도 있고. 그래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무슨 모르기는 뭘 몰라. 다 알지 뭐. 그래가지고 리얼리티의 형식을 띠게 이제 그렇지. 어찌됐든 1화에서는 그렇게 서로 누군지가 알게 됐고 이 예선 라운드였던 이 블라인드 테스트 다음에 이제 대중들 앞에서 하는 테스트의 전초전이었고 그렇죠. 실제로 방송상 보면 뭔가 이렇게 당일날 다 이루어진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오후에 한번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에 미션을 하지 그렇죠. 않았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1화의 가장 큰 논란은 아무래도 아이돌 DJ인 제아애프터와 그렇죠. 이제 핸드싱크 논란을 네. 일으켰던 DJ 조이에서 이 대중들에게 이제 DJ가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진 게 큰 화두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뭐 헤드라이너를 열심히 까면서 또 어떤 결정적인 장면들을 뽑아왔던 사람으로서 솔직히 1화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일 어떻게 보면 재밌었어요. 글 적는 입장에서도 이 정도까지 많은 떡밥을 던질까라 예상을 못했었고 어떻게 보면 사전에 그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뭐 스케줄원의 발언이라든지 그렇죠. 뭐 씬을 위한 무슨 씬을 위한 소리야 나를 위해 나를 위한 나왔다. 나온 그런 이야기라든지 어떤 그 탁씨의 그 퍼포먼스가 네. 과연 DJ냐 아니냐 이런 것도 좀 진행했었고 또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돌 뭐 소위 말하는 연예인 DJ 그다음 핸드싱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 방에 터트려가지고 거의 그 헤드라이너가 끝날 때까지 이 이슈가 끌고 가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해요. 그런 생각. 예. DJ가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작진에서 이제 정답이 없이 관객들에게 이제 좀 알아서 생각해보라고 던져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것도 들었습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화가 끝나고 바로 2화가 시작되죠. 그렇죠. 이제 불특정 다수의 관객들 앞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나오죠. 관객들은 그런 논란이 되었던 DJ에게 되게 환호를 하고 그렇죠. 짧은 시간 동안 뭘 보여줄 수 있냐 그런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어떤 테크노를 하던 뭐 바가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특이한 캐릭터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캐릭터성을 좀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였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대를 핸드싱크 논란이 이미 1화에 짚어졌기 때문에 2화를 하면서 스케줄원이 USB 문제 생겼단 말이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USB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스케줄원이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랐을 상황인데 네. 어떻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나는 너무 준비가 부족했었다라고 약간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으로 이제 조이 씨가 나와서 핸드싱크로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관객들의 호응을 얻는 모습 네. 그렇게 하면 그걸 비교해 주면서 또 킹맥의 이야기들 이게 어떻게 뒤섞여 가면서 조금은 관객들과 어떤 대중들한테 실질적으로 DJ 씬에서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걸 계속 던져주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알아봐라 이렇게 네, 뭔가 그렇죠, 뉴스를 그렇죠, 전해주는 그렇죠. 역할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런 2화가 지나고 이제 3화에서는 또다시 이 W 호텔의 야외 무대를 만들어서 그렇죠. 왜냐면 W 호텔밖에 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 네. 없죠. 이제 뭐 파티를 즐기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그렇죠.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3화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초 탈락자가 발생을 하고 음. 본격적인 라운드는 4화부터가 아니 최초 탈락자는 그 아니죠. 릴레이 나왔고 탁시가 먼저 예, 나왔고. 탁시가 먼저 나갔고 이제 본 궤도에 오르는 거는 이제 그렇죠. 4화, 5화, 6화 후반부 그렇죠. 3화에서 이제 네네. 올랐던 것 같아요. 이제 4화에서는 드디어 이제 팀을 짜죠. 팀을 짜서 네, 이제 팀 플레이를 빼고 하죠. 팀을 짜서 뭐 작가분들이 열심히 글을 쓰셨겠지만 네. 이제 그런 거죠. A, B 팀을 나눠서 B 팀이 이길 것처럼 멤버를 짠 다음에 알고 보니 A 팀이 이겼다. 그렇죠. 이런 그래서 B 팀이 억울했고 막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A 팀은 이겼지만 부담감을 안고 하는 그런 구조. 네. MJ 굉장히 좋아하는 구조죠. 뻔하지만 또 네, 보면 그렇죠. 재밌어요. 솔직히 B 팀이 이길 것 같은데 이겼어. 그럼 재미가 별로 없어요. 이겼구나. 그래. 그 자신만만하던 그렇죠. 팀 DJ들이 그리고 솔직히 그 B 팀의 뭐 스케줄 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끝나고 너무 이렇게 죄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도 좀 웃겼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뭐 즐겁게 놀았는데 뭔가 이렇게 또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한민님이 또 눈물 흘리면서 네.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DJ가 먼저 알려주자 이런 것들도 물론 굉장히 의미 있는 멘트이긴 했지만 오히려 그런 그 느낌보다는 약간 그 킹맥 씨가 우리가 상업성에 맞서서 그렇죠. 즐겁게 싸우지 않았냐 그게 의리 두자 이런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한민님 하면 엑소더스라는 팀에서 DJ 한민님의 하드 캐리가 돋보였다. 굉장히 하드캐리 하셨죠. 굉장히 하드캐리 하셨죠? 네. 그래서 예. 지금 엑소더스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고 있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헤드라이너 4화가 끝나고 그렇죠. 이제 논란 끝에 5화에서 이제 1대1 배틀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1대1 배틀 이제 지목을 해가지고 네. 하는데 예상 외의 대결 구도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DJ들한테 선택권을 줬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짜고 치는 게 없다라고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막상 조금 처음에 선택을 했을 때 누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가 이런 것도 조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DJ들끼리도 조금 사전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약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의문점은 많이 남았으나 굳이 여기 썰 풀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 5화에서 네. 가장 남았던 점은 K-팝 스타 그 중에서도 힙합 가수와의 협업 공연을 해서 네. 대중들에게 좀 EDM을 익숙하게 하려고 하는 혹은 이 디제잉 문화를 좀 더 친밀하게 이제 그렇죠. 인지를 시키게 해주려는 그런 음. 제작진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솔직히 풀파티였잖아요. 예. 풀파티에 또 아무래도 그런 그 대중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여름이고 네, 어떤 뭐 비키니를 입은 예쁜 여성분들이 많이 나오고 약간 그 물과 어우러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시작하는 시점이 낮이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없어 보여요 무대 자체가. 그러니까 카메라 워킹이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와이드샷으로 잡는 걸 보면 좀 없어 보이거든요. 약간 아무래도 또 밝을 때는 신나게 놀기가 힘들죠. 남의 눈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자기 스스로도 조금 이제 어색한 것도 좀 네. 있고 관객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또 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술 기운이 아직 모자란 것도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그렇죠. 이제 좀 더 자극적으로 네. 노는 영상이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뭐 헤드라이너도 그렇지만 네. 그 쇼미더머니나 슈퍼스타 K 이런 데 콜라보를 하는 뮤지션들의 급을 봤을 때 헤드라이너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럴 수도 물론 뭐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물량 공세에서 조금 아쉽지 않았나. 뭐 어떤 레인보우도 뭐 두 분만 나오시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관객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렇죠. 이제 걸그룹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급이 있다 보지만 뭐 2NE1 소녀시대 그런 분들이 나온 게 아니라 네. 뭐 스피커 물론 이분들이 결코 못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헤드라이너 풀파티 영상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여성분을 뽑으면 패기 굴드씨밖에 아, 없어요. 네. 심사위원 맡으셨던. 네네네. 그리고 오히려 뭔가 이렇게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이 카리스마 있게 약간 네. 모델 뭐 이런 쪽 일하신다고 저는 들었는데. 예, 패션 파워블로거라고 아, 검색해 보니까 패션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시고 블로그셨군요.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네. 그분이랑 뭐 유아인 씨랑 뭐 사진 찍은 거 봤는데 뭐 이렇게 자기가 헤드라이너 심사위원이었다. 약간 이렇게 적응을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헤드라이너 6화 드디어 파이널 라운드에서 최종 결승전이 나옵니다. 그 두 개가 연결을 시켜놨죠. 그렇죠. 예. 저희가 갔었어요 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결승전을 갔죠. 보러 갔고, 갔죠. 그 전에 어떻게 보면 힙합 뮤지션을 뽑아서 1대1 배틀하는 거를 이제 그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갔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결승전이 끝나고 그 앞화를 보고 최종전 바로 전이죠. 전을 보고 누가 이겼는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주에 결승전을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때 5화죠. 5화에서
왜 결승전에 나간 사람들이 오픈이 안 됐을까를 좀 고민해 봤더니 이게 순번 자체가 이렇게 됐었구나.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6화에서 이제 최종 결승자는 결국 킹맥이 되고요. 그렇죠. 스케줄원은 중도 포기.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순서상으로는 2등은 RT가 차지하게 되었죠. 그런 거죠. 뭐 물론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네. 않겠습니다만 네. 약간은 뭐 김 빠진 거죠. 김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제대로 공연하신 사람이 2명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당연히 뭐 킹맥과 RT가 1대1로 붙었을 때 누가 이겼냐 했을 때는 뭐 어쨌든 대중적으로든 뭐 어떤 전문가 집단의 평가든 킹맥이 우세했고요. 실제로 공연장 가서 봤을 때의 느낌도 거의 뭐 압도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헤드라이너 1화부터 6화까지가 네. 방영이 이제 6주 동안 진행됐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꼽아본 몇 가지 음악을 한번 들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꼭 이런 굉장히 뭐 논란의 여지가 있던 음악도 있고요. 또 요즘에 그 DJ들이 많이 쓰는 음악 자체가 네. 굉장히 핫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반영될 수 있는 음악이 선곡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노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가요? 빠밤. 지금 안 들리는데? 뭐 입으로 부르는 거야? 자, 이런 시즌 1 6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시즌 2 방영이 하겠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시즌 2에 대한 예상을 간략하게 한번 해보죠. 뭐 그냥 지금까지 논의된 걸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역시나 엠넷이 장사를 잘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킹맥을 우승시켰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대중성을 포함한 또 매니아적인 지지도 얻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판을 벌려놨는데 대부분 그렇겠죠. 뭐 어떤 연예인 DJ나 퍼포먼스 DJ들이 어떤 뭐 상위권에 랭크되지 않을까 하는데 굉장히 킹맥이라는 네. 이제 아이콘을 찾은 거죠. 그러면서 시즌 2를 섭외를 분명히 할 거예요. 했을 때도 킹맥이 우승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대중적이로든 뭐 전문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언더의 유명한 크루들에서 나도 한번 나가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강남 클럽의 핫한 슈퍼 DJ 분들과 언더에 있는 언더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 외에 소위 말하는 비강남권에서 굉장히 실력파들 혹은 베드룸 DJ, 그렇죠. 집에서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 베드룸 DJ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베드룸 DJ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내공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쪽 커뮤니티 대표님이시죠. 저는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찾고 있습니다, 계속. 네. 그러니까 해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런 분들을 한번 붙이는 거죠. 진검승부. 어찌됐든 저는 시즌 2에 다양한 그림이 예상이 되지만 네. 기존에 했던 엠넷 프로그램을 이제 반추해 보면 네. 팀전과 육성 형태의 이제 시스템이 도입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예상해 봅니다. 솔직히 다들 아시겠지만 엠넷 CJ ENM의 모든 서바이벌은 시즌 2부터예요. 그렇죠. 일단은 시즌 1은 거의 테스트 베드 수준이고요. 시즌 2부터 뭔가 제대로 된 나온. 솔직히 쇼미더머니인데 시즌 1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시즌 2의 스윙스의 그런 강력한 임팩트. 슈퍼스타 K도 원의 서인국보다는 슈퍼스타 그렇죠. K2의 허각이죠. 허각과 허각이죠. 네. 존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헤드라이너도 시즌 2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물량 공세가 더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시즌 2 예상을 가볍게 한번 해봤고요. 네. 자, 이 주최 측인 방송사 CJ ENM에서 CJ 이거를- ENM을 굉장히 헤비하네요. CJ ENM 바로 단어예요. CJ ENM이 왜 헤드라이너를 만들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긴 한데요.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헤드라이너를 하는 이유가 처음에 얘기를 해요. 페스티벌을 하겠다고 헤드라이너라는 이름에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설 헤드라이너 DJ를 뽑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합니다라고 나옵니다. 또 이미 동시에 CJ에서 GGK를 하고 있지 않나요? GGK는 스폰서 형태로 이제 아. 공동 그 투자, 공동 차작 그 형태로 이제 했었고 GGK라는 게 글로벌 뭐죠? 제가 몰라가지고. 글로벌 게더링 코리아 영국에서 시작된 이제 페스티벌인데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2015년 이제 글로벌 게더링을 했었고요. 음. 저는 CJEM이 이 헤드라이너를 하는 이유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 설명이 나와요. 아시아에 이제 대표하는 이제 아시아 DJ를 네. 뽑아서 네. 페스티벌에 헤드라이너를 세우겠다. 근데 지금 그 뭐야 태경 씨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써 있는 문구에 집착을 많이 하세요. 뭔가 예. 이렇게 그 문구를 통해서 계속 반추하고 예. 굉장히 이렇게 좀 팩트에 집중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그런가 보다 뭐 이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계속 그 문구를 들이고 뭔가 글로벌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문구에 아시아에 나와 아시아에. 근데 실제로 뽑아 넣었더니 아시아에서만 예선전을 치르고 그렇죠. 페스티벌을 한다고 뽑아 놨고 그 이후 방송에 나오죠. 네. W 호텔에 헤드라이너 DJ를 뽑기 위해서. 즉 CJ ENM에서 페스티벌도 하는데 그렇지. 또 파트너사인
뭐죠? W 호텔도 워낙 아시아라 전 세계적으로 이 체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투어 프로그램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공동 제작자인 모츠라는 회사가 또 이런 페스티벌 같은 컨텐츠 크리에이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또 그 모츠 대표님도 나왔잖아요. 이번에. 네, 되게 그 후반부에 굉장히 풍채가 좋으시고 저는 래퍼인 줄 알았어요. 래퍼. 링 로스 같은 그런 포스 좀 있고요. P타입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불구덩이로 떨어지나 불구덩이로? CJ 이너미 앞으로 하려는 사업에 특히 이제 아시아권에서 페스티벌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DJ를 내세우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사업이 고도화가 되면 이제 내수화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시아에서 페스티벌, 한국에서 페스티벌 하는데 해외 유명 DJ를 비싸게 불러오지 않고 국내에서 DJ를 키워서 좀 국산화, 내수화를 하려는 게 아닐까. 국산화, 내수화니까 굉장히 싼 티 나는데. 단어가 좀 웃기긴 한데. 뭐야. 내수를 하려는 게 아닐까. 어쨌든 그런 거죠. 좋게 말하면 이제 해외 DJ들 소위 말하는 잘 알지도 못한 해외 DJ들한테 요즘에 개런티가 너무 뛰었어요. 실제로 뭐 국내 DJ, 로컬 DJ들도 굉장히 수준 있게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그분들과 거의 뭐 비슷한 아니면 그분들과 떨어지는 DJ들이 더 많은 돈을 받고 섭외가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견줘서 절대 우리가 지지 않다. 그렇죠. 그런 걸 만들고 싶고. 모츠 대표님의 그 페이스북에 가끔 그런 글도 있으세요. 왜 내가 헤드라이너를 했느냐에 대해서 네. 굉장히 본인의 소회를 밝혀주셨는데 그걸 읽어봐도 로컬 DJ들이 제대로 된 무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CJ 이해님과 헤드라인을 열어서 우승자에게 그런 무대를 주겠다. 그래서 좀 더 그런 DJ들이 제대로 된 그 몸값과 제대로 된 어떤 흥행성이 보장된 무대 위에서 하는 게 자기네 꿈이다.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그럼 문화를 키우려는 그 후견인 엔젤 투자자 그런 느낌의 성격과 동시에 이제 이윤을 노리는 영리적인 기업의 마인드가 그렇죠. 아름답게 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랑합니다 CJ ENM. 결국 본인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CJ ENM 찬양 방송이 될 것 같아. 여러분 꼭 계속 체크해 주세요. 너무 CJ ENM 편파적인 방송으로 가면 제가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네, 어쨌든 네. 저도 CJ ENM을 좋아하긴 해요. 네. 저는 굉장히 좋아요. 네, 어쨌든 그 어떤 대기업에서 자본을 가지고 문화에 투자한다는 개념. 요즘에 꼭 DJ 쪽 이슈는 아닙니다만 그 팔로알토가 속해 있는 하이라이트 레코즈를 CJ ENM에서 인수를 했죠. 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힙합 팬들이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배신을 했다, 초심을 잃었다 나는 하는데. 솔직히 그 졸렬하다 이런 표현도 봤어. 졸렬하다. 근데 대표한테. 돈 많이 받고 팔려서 직원들 월급 주고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론 팔로알토 씨가 어제인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 자기도 뭐 어떤 돈이 쪼들려서 한 건 아니다. 네. 좀 더 넓은 무대 약간 이런 더 발전된 그림을 그리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소위 지금 말하는 코를 파고 계시는데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저희가. 세상에 판 건 아니에요. 판 건 아니고 간지러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문화의 크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대기업 특히나 자본력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시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어떤 통제하기는 좀 웃긴데 잘 이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헤드라이너도 어떤 그 씬에 있던 분들이 이 흐름을 좀 잘 이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킹맥의 이번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약간 시즌2의 스윙지가 떠올랐어요. 많이 겹쳤죠. 오버랩이 됐죠. 뭔가 이렇게 어떤 할 말 다 하고 그렇죠. 강한 할 말 다 느낌의 하면서 캐릭터. 자기의 또 어떤 몸값도 올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이 씬에서 킹맥이라는 아이콘 자체가 말하는 어떤 발언이라든지 뭐 벌이는 파티라든지 해서 굉장히 영향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진짜 생각도 합니다. 엔터테이너는 그 실력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렇죠. 잘 파는 것도 그렇죠. 큰 코를 중요한 파는 게 코를 파는 게 아니라 자질이잖아요. 자기가 잘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춘 캐릭터를 네. 이제 찾고 발굴해내고 키워주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헤드라이너가 끝나는데 네. 이 헤드라이너를 보는 시선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이제 뭐 DJ나 이쪽에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원래 음악과 DJ와 이런 EDM 문화를 좋아했던 팬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혀 모르는데 TV를 통해서 헤드라이너를 하니까 보게 된 일반 시청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너 시작 전부터 또 시작하면서 끝나면서 계속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아마추어나 프로 DJ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제일 영향력이 많은 이슈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대부분 씬에서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의견이 크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뭐 어떤 DJ에게 1시간 이상 음악을 틀어야 본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DJ한테 그렇죠. 5분이나 10분의 한정적인 시간을 주면서 약간 좀 강요한 거죠. 어떤 룰을 짜놓고 던져놓고 네. 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보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진흙탕 개싸움을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들이 투표해서 뽑는다. 네.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어떤 힙합 씬에서 쇼미더머니가 시작됐을 때 보는 느낌과 전 뭐 비슷했다고 봐요. 보는 거고. 하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다르지 않을까요? 쇼미더머니도 결국은 뭐 업계에 되게 내놓으라는 오래된 올드보이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올드보이들이 좀 예선에 나와서 좀 이렇게 안타깝게 탈락하는 걸로 보여져서 좀 안타깝긴 했어요. 특히나 피타임